미국에서는 네. 그 암호화폐 가격 변동폭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가격이 올라가는 게 그 자체만으로 증권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뭐 거래소에서 전부 다 증권 거래소가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90% 상장되지 않니 아니니. 근데 그럼 국내에서는 그렇지 않은가요?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죠. 한국에서는 네. 더 적극적으로 여러 차례 부동산과 미술품을 STO의 사례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조각 투자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냐? 근본적인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주식은 기업들이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영리활동을 하는데 부동산, 미술품 이게 어떤 행동의 주체라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그 STO가 규제되는 이유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네. 단순하게 부동산이나 미술품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STO가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만 끝나면 또 증권도 아니라고 봐야 돼요. 네. 왜냐면은 증권 판매를 소비자로부터 보호하는 이유는 그 증권을 발행하는 제3자가 있어서 그 제3자가 어떤 약속을 한단 말이죠. 수익이 나면 주겠다. 그죠. 라고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을 믿을 수 있겠냐 이런 거죠. 한마디로 먹튀하지 않겠냐. 먹튀를 싫어하는 거죠. 이 정부 당국에서는. 다 싫어하죠. 다 싫어하죠.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네. 왜냐면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 그러면 당연히 사회에서는 아니 정부에서 이거 먹튀할 거 뻔히 보였는데 왜 규제하지 않았냐 네.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뮤직하우 같은 경우에도 자꾸 실명을 걸어서 죄송한다면 이게 케이스가 있으니까 네. 왜 규제를 했냐면은 저작권은 그냥 줬으면은 규제가 아니에요 원래 그 자체만으로. 네. 근데 저작권에서 난 수익을 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수익을 줄지 안 줄지 그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킬지 어떻게 하냐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네. 먹튀할지 안 할지 어떻게 하느냐. 사실 뭐 막말로 먹튀할 수도 있죠. 수익 안 주고. 그죠. 그럴 수 있죠. 나쁜 마음 먹으면. 네. 사람들이 그걸 충분히 이해하고 있냐는 질문을 하는 거죠. 정부에서는. 변호사님이 명확히 짚어주신 게 이 토큰 증권을 발행하는 주체가 투자자들한테 수익의 일부를 나눠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조각 투자라는 게 어쨌든 이걸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네. 어떤 뭐 수익의 일부를 갖는다거나 네, 그쵸. 어떤 뭐 혜택을 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약속된 증권이거든요. 그래서 조각 투자가 의미가 있다. 그 약속이 달콤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새로운 사업이 되기도 하고 네. 또 규제 대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있는 거죠. 차이가 있는 것이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누가 약속을 해주진 않아요. 그죠. 그 암호화폐 약속을 들고 해주지 있다고 해가지고 뭐 주겠다는 거는 원래 없어요. 그죠? 근데 이거 조금 갑자기 주제를 벗어난 네. 얘기긴 한데 그럼 에어드롭하는 암호화폐 에어드롭의 경우에는 증권 이슈가 있어요. 어쨌거나 이게 한국의 개념적으로는 암호화폐가 증권을 볼 가능성이 좀 적어졌어요. 이게 좀 오해가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암호화폐를 증권을 많이 보니까 네. 그러면 한국에 있는 뭐 거래소에서 전부 다 증권 거래소가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90% 상장되지 않니 아니니. 네. 하지만 그거는 한국 법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약간 다른 문제인 거죠. 미국에서는 네. 그 암호화폐 가격 변동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가격이 올라가는 게 그 자체만으로 증권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단순하게 시장에서의 그 가격 변동이 아니라 네. 그 암호화폐 재단이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호재라고 하죠. 호재를 막 만들어내니까 제3자가 네. 그거 그러면- 자체만으로 증권인 거 아니냐라고 보는 거죠. SEC에서는. 근데 그럼 국내에서는 그렇지 않은가요?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죠. 한국에서는 네.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줘야 됩니다. 권리를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쌀 가격 변동하고 금 가격 변동한다고 해가지고 쌀 파는 농부한테 네. 증권이냐 이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쌀 가격은 시장 가격에 따라서 변동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부동산의 미술품을 단순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증권을 보진 않아요. 보통은 미술품 소유의 경우에도 미술품을 팔아서 그 수익이 나면은 그 수익 나눠주겠다라는 약속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각 투자 STO 가이드라인에서 보게 되면은 만약에 토큰 소유자들이 토큰에 해당하는 어떤 원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한 처분 권한이 어떤 제3자한테 있지 않고 모두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한다면 그건 증권이 아니라고 봐요. 좀 어렵네. 네. 그거 어려운데요? 무슨 예를 들어서 네. 바오 같은 게 있었죠. 탈중앙화 자율조직. 탈중앙화 자율조직에서 투표해가지고
뭐 어떤 결정을 해요. 또 판다 안 판다. 네. 누군가가 제3자가 있어서 그 수익을 낸 게 아니라 프로젝트의 소유자들이 다 같이 결정을 한 거잖아요. 네. 그 경우에 증권을 보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그거는 근데 지분증권 아니에요? 애매해요. 애매한데 왜 그러냐? 네. 먹튀를 한 게 없다는 거죠, 누군가가. 다 자기들이 결정을 했으니까. 아까 다시 돌아와서 왜 증권을 왜 규제하냐. 먹튀 방지라고 했잖아요. 네. 회사가 도산했을 경우에 누가 책임지냐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해당하는 투자의 모든 것들이 결정을 직접 했어요, 본인이. 그럼 자기 책임인 거죠. 예를 들어서 비슷한 개념으로 자본시장법상의 집합투자라는 게 있어요. 집합투자라는 게 뭐냐면은 돈을 모아가지고 누군가에서 맡깁니다. 네. 그 맡긴 사람이 그걸 막 재산을 사고 팔아가지고 이득을 난 걸 다시 나눠줘요. 근데 집합투자가 아닌 게 예외가 있어요. 모든 투자 결정을 투자자들이 했을 때 그때 집합투자가 아니에요. 그럼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증권이 아닌 거죠. 그냥 동업 계약인 거죠, 일종의. 이해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법적으로 좀 논란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정리되진 않았지만 네. 적어도 지금 법적으로 해석했을 때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모든 참여자가 투표 권한이 있었거나 했을 네. 경우에는 그거는 증권을 보기 어렵다. 제가 지금 여기 헷갈리는 이유가 네. 뭐냐면 그 카사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수익증권이라고 그쵸. 하잖아요. 그리고 이 건물을 매각할까 말까에 대해서 디지털 수익증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투표를 네. 한다고 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투표 결과에 따라서 이걸 매각하겠다 말겠다가 결정이 되는데 근데 수익증권으로 분류가 되니까 그거는 신탁에 맡긴 거거든요. 네. 부동산 같은 경우는 1000명이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1000명을 네. 다 등기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법인 하나 이름으로 아마도 제가 네. 정확한 구조는 좀 봐야겠지. 네. 신탁 운영자가 또 따로 있을 거예요. 신탁에 대해서 업무 지시를 하는 그 업무 집행 그 수탁자가 있습니다. 네, 한 명. 네. 아니면 신탁이 1000명 얘기 듣고 하기 어려우니까. 네네. 그러니까 업무 집행 수탁자가 뭔가를 하는데 네.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업무 집행 수탁자에 있어요. 신탁 회사 입장에서는 그 사람 말만 듣지 다른 1000명 얘기를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최종적인 결정 권한이 그 회사한테 있는 거죠. 네. 이해했습니다. Ay, okay, let it be known. I'm working hard when I ain't on the phone. This ain't a home, this ain't a phone. Grind never stopping, I'm keeping it cold. Unlocking the door with the holy key. You supposed to be this close to me, and hopefully you understand G.O.D. Maybe this cold and I'm talking like no degrees. This ain't a fluke. I seen it way before it ever happened.